여러분,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유산도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말이 딱 들어맞는 너무도 현실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이런 사연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윤말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손목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몸이 먼저 깨어났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시간이 골수에 박혀서 이제는 시계보다 정확한 생체 리듬이 되어버렸다. 말자는 이불을 걷어내며 작은 신음을 흘렸다. 무릎이 예전만 못했다. 겨울이 지나면서 관절이 더 뻣뻣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투덜거릴 시간은 없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선이었다. 전등 스위치를 누르자 형광등이 몇 번 깜박이며 켜졌다. 하얀 불빛이 낡은 타일과 스테인리스 조리대를 비췄다.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룻밤 사이 스며든 기름, 냄새와 양파향, 그리고 미묘하게 배어있는 사골의 단내가 섞여 있었다. 이 냄새가 바로 자신의 냄새였다. 가장 먼저 불을 올렸다. 커다란 가스레인지 4개 버너에 동시에 파란 불꽃이 피어났다. 그 위로 묵직한 솥과 뚝배기들을 올렸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어젯밤부터 우린 사골 육수가 뽀얗게 끓고 있었다. 말자는 긴 국자로 한번 저어보며 농도를 확인했다. 완벽했다. 15년 전 남편 이상도가 알려준 비법대로 사골과 잣뼈를 팔 때 이 비율로 맞춰 20시간을 끓인 결과였다. 뚝배기들도 하나씩 점검했다. 총 24개의 뚝배기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낮은 불에 데워지고 있었다. 각각 다른 크기, 다른 두께를 가진 뚝배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냈다. 어떤 것은 보글보글, 어떤 것은 지글지글. 말자에게는 그 소리들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들렸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듣던 익숙한 선율이었다. 조미료통들을 정렬하며 오늘의 간을 가늠해 보았다. 소금 감각은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였다. 말자의 혀끝과 손끝에는 수만 번의 시행착오가 축적되어 있었다. 날씨가 흐리면 간을 약간 세게, 비가 오려 하면 조금 싱겁게, 손님들의 기분까지 읽어내며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그녀만의 노하우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손끝이 떨렸다. 작업대 한 구석에 놓인 신문 때문이었다. 어제 저녁 장터에서 사온 지역 신문이었는데 일면 하단에 커다란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다. 장터 구석 국밥집이 키워낸 스타 셰프 박기훈. 대문짝만 한 제목 아래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기훈의 사진이 반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말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신문을 다시 펼쳤다. 기사는 기훈의 성장 스토리를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청년 요리사,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혁신적인 메뉴들, 곧 열릴 요리 경연대회에서의 각오와 포부, 모든 것이 빈틈없이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말자의 이름은 없었다. 스승,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고 요리를 배운 곳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독학으로 연마했다였다. 말자가 기훈에게 칼 잡는 법부터 불 조절하는 법까지 한 점 한 획 가르쳐준 지난 10년의 시간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기훈은 19살에 이 가게로 왔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갈 곳 없어 하던 아이를 말자가 거둬들였다. 처음엔 설거지와 청소만 시켰지만 아이가 요리에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다. 양파 써는 법, 파 다듬는 법, 육수 우리는 법. 기훈은 똑똑했다. 한 번 보면 금세 따라했고 열심히 노력했다. 말자도 점점 정이 들어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다. 기훈아, 국밥은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 손님이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따뜻함이 먼저 느껴져야 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기훈은 항상 말자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친어머니를 일찍 여인 기훈에게 말자는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말자 역시 자식 없이 살아온 터라 기훈을 친아들처럼 아꼈다. 그런 기훈이 몇 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요리학원을 다니더니 서양식 기법을 배워왔고 전통 국밥에 퓨전 요소를 넣어보겠다고 했다. 말자는 반대했다. 수십 년 내려온 맛을 함부로 바꿀 순 없다고 했다. 그때부터 둘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겼다. 결국 기훈은 3년 전 독립을 선언했다. 도심의 작은 레스토랑을 차렸고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끔 안부를 묻곤 했지만 유명해질수록 연락은 뜸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말자는 신문을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시 국자를 들고 육수를 저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소금 감각이 오늘따라 불안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장터에서 생선을 파는 김씨 아저씨였다. 말자 사장, 오늘도 국밥 한 그릇.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말자는 뜨거운 뚝배기에 밥을 담고 그 위에 국물을 부었다. 사골육수의 진한 냄새가 퍼졌다. 여기에 대파 송송 썬 것과 새우젓, 양념을 올렸다. 김치와 단무지를 곁들여 내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한 숟가락 뜨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말자 사장, 오늘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말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급히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정말 싱거웠다. 평소보다 소금을 적게 넣었던 것이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김씨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말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30년 요리 경력에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말자는 실수를 만회하려 더욱 집중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고 간을 맞췄다.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만족해하는 표정이었다. 역시 말자, 사장 국밥이 최고야. 이 맛이 진짜 옛날 맛이지. 칭찬을 들으며 말자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됐다. 그런데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기훈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기훈아, 오랜만이다. 목소리는 반듯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어머니, 혹시 신문 보셨나요? 제 기사 나왔는데. 봤다. 짧은 대답이었다. 말자는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그게 다음 주에 있을 요리 경연대회 행사에 오시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 저희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요. 너무 전통적이고 장터 냄새가 콘셉트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말자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중에 따로. 괜찮다. 바쁘겠지. 말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기훈의 말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장터 냄새가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말자는 묵묵히 뚝배기에 국밥을 퍼담았다. 손님 앞에서는 웃는 게 예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손님에게 불쾌함을 주어선 안 됐다. 그것이 말자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다. 오후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났다. 말자는 빈 그릇들을 하나씩 개수대에 담그며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봤다. 장터 골목에는 오후 바람이 불고 있었다. 빨래줄에 걸린 행주들이 바람에 펄럭였다. 저 바람이 내 냄새인가? 기훈이 말한 장터 냄새가 무엇인지 말자는 알고 있었다. 생선 비린내와 채소의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인
서민들의 삶이 배어있는 냄새.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냄새. 하지만 말자에게 그 냄새는 삶 자체였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냄새.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자식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냄새. 소박하지만 진실한 냄새. 그 냄새가 부끄러운 것인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다. 말자는 하루의 마지막 정리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었다. 쪽빛 앞치마를 정성스럽게 개어 찬장에 넣었다. 30년 동안 매일 입었던 앞치마였다. 천은 낡았지만 아직 튼튼했다. 말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상위에는 오래된 나무 젓가락 한 벌이 올려져 있었다. 남편 이상도가 직접 깎아 만든 젓가락이었다. 세월이 흘러 나무가 매끈하게 닳아 손에 꼭 맞았다. 여보. 말자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기훈이가 완전히 떠나간 것 같아. 내가 가르쳐 준 건 모두 잊고 이제는 내 존재까지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남편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말자는 알 수 있었다. 영정 속 남편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포기하지 마라. 내 국밥의 진짜 가치를 보여줘라.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단단한 의지 같은 것이었다. 그래, 이름을 되찾아야지. 말자는 손등을 내려다봤다. 세월이 흘러 핏줄이 또렷하게 드러난 손등. 수만 번 칼을 잡고 국자를 휘저으며 만들어낸 국밥들. 그 국밥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워왔다. 비법의 뼈는 내가 고았고 끓는 시간은 내가 지켰어. 이름을 뺏길 이유는 없지. 말자는 일어서서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평소 장부를 쓰던 노트였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볼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다. 새 상호 후보, 장터말, 말자국밥, 국, 육말자. 글자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막 줄에 또렷이 썼다. 말자의 숟가락. 펜 끝이 종이를 누르며 마음까지 눌렀다. 말자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숟가락으로 내 인생을 뜬다. 그 순간 부엌에서 냄비의 김이 한껏 솟아올랐다. 하얀 수증기가 천장까지 올라가 벽에 걸린 시계 그림자를 삼켰다. 그림자가 짧아졌다. 새로운 하루가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자는 노트를 닫고 내일을 그려봤다. 군청에 가서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내고 새 간판을 주문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국밥을 다시 끓여야 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말자 자신의 이름으로. 밤이 깊었지만 말자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바로 희망이었다. 아침 7시, 말자는 평소보다 2시간 늦게 가게 문을 열었다. 어젯밤 결심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류 준비였다. 30년 동안 장터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온 가게를 말자의 숟가락으로 바꾸려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말자는 낡은 서류철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장터식당이라는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남편 이상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말자 혼자 이어받은 상호였다. 그때는 남편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만의 이름이 필요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말자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어젯밤 정성스럽게 적어둔 새 상호명이 적힌 노트.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옷매를 다듬고 집을 나섰다. 군청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평소에는 거의 갈 일이 없는 곳이었다. 말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 군청 민원실은 생각보다 번잡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말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를 곧게 세우고 차례를 기다렸다. 손에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사업자 변경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미리 출력해왔다.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서 장터 옆 문구점 사장에게 부탁했다. 위생, 교육 이수 확인서도 챙겼다. 작년에 받아둔 것이 다행히 아직 유효했다. 상호 선사용 조회는 오늘 여기서 해야 한다고 했다. 127번 어디 계세요? 드디어 말자의 차례였다. 창구로 다가가니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친절한 미소로 맞아줬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사업자 상호 변경하려고 왔습니다. 말자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내밀었다.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다. 기존 상호가 장터 식당이시고 새로운 상호는 직원이 신청서를 확인하며 읽었다. 말자의 숟가락이시네요. 독특한 상호명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자는 잠시 망설였다. 길고 복잡한 사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다. 내 국밥이니 내 이름입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다. 말끝에는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를 계속했다. 먼저 상호 선사용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약 같은 이름을 이미 누군가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다행히 문제없었다. 조회 결과 동일한 상호명은 없습니다. 등록 가능해요. 말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서류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위생교육 이수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사본까지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었다. 직원은 감탄하며 말했다. 사장님, 서류를 정말 꼼꼼히 준비해 오셨네요. 보통은 뭔가 하나씩 빠뜨리시는데 중요한 일이라서요. 말자의 대답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다.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수수료를 내고 접수를 마치자 직원이 말했다.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오시면 새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말자는 접수증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다. 군청을 나서며 말자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 중 전화가 3통 있었다. 모두 장터 조합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급히 전화를 걸어보니 조합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자 사장,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혹시 상호 변경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조합 홍보판에도 새 이름으로 올려야겠네요. 사진 새로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말자는 잠시 생각했다. 조합 홍보판은 장터 입구에 걸려있는 큰 게시판이었다. 장터 내 모든 상점들의 정보가 실려 있어서 손님들이 자주 들여다봤다. 새 출발을 알리기에는 좋은 기회였다. 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자는 집으로 향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몇 년 전 기훈이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때는 뭘 찍으라고 이런 걸 주나 싶었는데 이제야 쓸모가 생겼다. 말자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평소처럼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커다란 솥에서 뽀얀 김이 올라오고 뚝배기들이 보글보글 끓는 모습이 카메라 화면에 담겼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다. 단순히 요리 과정만 찍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장면을 담고 싶었다. 말자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셀프 타이머를 맞췄다. 그리고 가장 큰 국자를 들고 솥 앞에 섰다. 국자로 국밥을 떠올리는 순간을 토착하려고 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족스러운 사진을 건졌다. 사진 속 말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국자를 들고 있었다. 국물 가장자리에 돋는 기름의 얇은 띠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배경에는 오래된 솥과 뚝배기들이 정견하게 놓여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30년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진이었다. 사진을 조합장에게 보낸 후 말자는 점심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며느리 서영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혹시 다음 주 행사에 오실 생각이세요? 기훈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게 혹시라도 기자들이 어머니를 발견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서영의 말은 기훈의 말과 다를 바 없었다.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며느리까지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걱정 마라. 사진 기자가 많다면서? 네. 요즘 기훈 씨가 워낙 주목받고 있어서요. 방송국에서도 취재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 알겠다. 말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조용히는 하되 사라지지는 않는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기훈이 잘하길 바란다고 전해라. 전화를 끊은 후 말자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조용히는 하되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말의 뜻을 서영은 아직 모를 것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말자를 보며 간골 손님들이 물었다. 말자 사장,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곧 알게 될 거야. 말자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다. 간을 맞추고 온도를 체크하고 고명을 올리는 모든 과정에 정성을 쏟았다. 저녁 무렵 말자는 간판집에 들렀다. 장터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간판집이었다. 사장은 50대 남자로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간판을 만들어 온 장인이었다. 말자 사장, 웬일이세요? 간판 바꾸실 일은 없을 텐데. 상호를 바꾸려고 해요. 간판쟁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장터 식당 말고 다른 이름으로요? 그 이름 쓴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말자는 노트에 적어둔 상호명을 보여줬다. 말자의 숟가락. 간판쟁이는 글자를 유심히 살펴봤다. 좋은 이름이네요. 정감이 가요. 어떤 스타일로 만들까요? 간판쟁이는 여러 가지 샘플을 꺼내 보여줬다. 목재, 금속,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가 있었다. 말자는 하나씩 만져보며 고민했다. 나무 샘플을 만졌을 때 손끝에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나무결이 살아있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바로 이거였다. 나무로 해주세요. 글자는 먹빛으로, 배경은 밥처럼 하얗게. 좋은 선택이세요. 나무 간판은 오래가고 정감도 있어요. 말자는 주문서를 작성하며 덧붙였다. 빛 반사는 적게 해주세요. 장터 햇빛이 너무 직설적이라 눈부시면 손님들이 미간을 찡그려요. 간판쟁이는 감탄했다. 사장님, 눈썰미가 남다르시네요. 보통은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시는데 눈썰미로 삶을 지켜온 세월이 길어서요. 말자의 대답에는 깊은 경험이 묻어났다. 30년 동안 손님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살아온 내공이었다. 제작 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설치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말자는 간판집을 나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서류도 접수했고 간판도 주문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두 번째 페이지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육수 곡선. 무슨 뜻인지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끓는 물의 표면에 그려지는 작은 원들이 식어가는 시간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을 줄이고
다시 올리고 다시 줄이는 호흡. 말자는 문득 깨달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삶의 불세기를 조절해 왔다는 것을. 때로는 센 불로 빠르게 끓이고 때로는 약한 불로 천천히 우려내며 그렇게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온 것이다. 내일은 전통시장 카드 가맹도 해야지. 머릿속 일정표에 박자가 붙었다. 사업자 변경, 간판 제작, 카드 가맹, 메뉴 정리. 할 일이 많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그 박자가 마음을 데웠다. 밤이 깊도록 말자는 노트에 여러 가지를 적어나갔다. 새 메뉴 아이디어, 가격 조정안, 홍보 방법. 30년 경력의 내공이 종이 위에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말자는 한 줄을 적었다. 말자의 숟가락, 진짜 맛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곳. 글자를 쓰고 나서 말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자신만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창밖으로는 장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분명 어제와는 다를 것이다. 청년 요리사 박람회 당일,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3시, 시계 알람 소리에 잠이 깼지만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오늘 기훈이 무대에 선다. 그 무대에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다. 제자의 모습을, 자신이 가르친 손놀림을 확인하고 싶었다.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몇 년 전 기훈의 요리학원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그때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입었는데 오늘은 왠지 무거웠다. 도시로 가는 버스는 1시간에 한 대밖에 없었다. 말자는 6시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풍경이 지나갔다. 논밭 사이로 간간히 불이 켜진 농가들이 보였다. 저들도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말자와 같은 서민들의 시간이었다. 버스 안에는 승객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 도시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말자는 가방에서 박람회 팸플릿을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다. 미래를 여는 청년 셰프들의 무대.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곳. 화려한 문구들이 가득했다. 기훈의 소개 페이지를 찾아서 읽었다. 전통 한식의 새로운 해석으로 주목받는 떠오르는 스타. 독창적인 요리 철학으로 무장한 실력파 셰프. 모든 수식어가 기훈을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스승가는 비어 있었다. 도시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다. 박람회장까지는 지하철로 한번 갈아타야 했다. 말자에게는 낯선 교통수단이었지만 안내판을 따라 차근차근 찾아갔다. 지하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캐리어를 끌고 가는 출장객들. 말자만 혼자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다. 박람회장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화려했다. 대형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홍보용 풍선들이 하늘 높이 떠 있었다. 젊은 스태프들이 유니폼을 입고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반짝거리고 깔끔했다. 말자는 키케푸스 앞에 서서 가격표를 확인했다. 입장료가 15,000원이었다. 평소 같으면 비싸다고 생각했겠지만 오늘은 주저하지 않았다. 기훈을 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티켓을 사려고 하니 직원이 이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표는 모두 매진되었어요. 온라인 예매만 받고 있거든요. 말자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도 없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로비 한편에 시청자 공개관이 있어요. 거기서는 실시간 중계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무료고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시청자 공개관으로 향했다. 작은 스크린이 설치된 공간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관람객은 10명 정도였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말자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다. 말자는 앞쪽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응시했다.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무대는 정말 화려했다. 백색 조명이 대리석 조르대를 비추고 최신식 주방기구들이 번쩍거렸다. 참가자들의 칼과 도마도 모두 새 것처럼 반짝였다. 사회자가 나와서 계획을 알렸다. 젊고 예쁜 여자 아나운서였다. 유창한 말솜씨로 행사의 취지와 참가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요리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12명의 청년 셰프들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기훈이 화면에 나타났다. 깔끔한 흰색 셰프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표정도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예전에 말자의 가게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말자는 화면 속 기훈을 바라보며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 가게에 왔을 때의 모습이 선명했다. 키는 컸지만 깡마른 몸에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온 아이였다. 기훈아, 요리라는 게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을 채워주는 거다. 말자가 처음 기훈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때 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항상 정중했고 열심히 배우려 했다. 양파 써는 법부터 시작해서 파 다듬는 법, 고기 삶는 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쳤다. 기훈은 똑똑해서 금방 익혔다. 특히 손놀림이 빨랐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달 지나자 말자만큼 능숙해졌다. 칼질하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기훈이 칼소리는 참 경쾌해.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말자가 그런 말을 하면 기훈은 수줍게 웃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그런 기훈이 오늘은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다.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다. 그 손이 기억났다. 초등학교 때 감기에 걸려 콧물을 흘리며 부엌 한 구석에 앉아있던 밤. 말자가 양파를 썰며 맨비를 지키던 부엌에서 그 손은 작고 여렸다. 20살 무렵 실패한 음식을 맛보고 울며 토로하던 새벽도 생각났다. 어머니, 저 요리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어머니 맛이 안 나와요. 재능은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야. 포기하지 마라. 그때 말자가 기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해준 말이었다. 그 말이 기훈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면 속 기훈의 손은 이제 깔끔한 앞치마로 빳빳했다. 전문적이고 세련되었다. 예전의 투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회자가 기훈에게 마이크를 향했다. 박기훈 셰프님, 오늘 선보일 요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전통 국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콘스트럭션 설렁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훈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전문 용어도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이 레시피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사회자가 계속해서 질문했다. 말자는 귀를 바짝 세웠다. 이 대답이 중요했다. 기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도시적 감각입니다. 전통의 맛은 유지하되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스승님이나 영향을 받은 분이 있으신가요? 순간 화면 속 기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말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기훈이 망설이고 있었다. 여러 요리책과 요리 프로그램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그렇게 넘어갔다.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렀다. 스승, 미기재. 말자는 목을 축이지 않았다. 목이 마르지도 않았다.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다. 대신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국물 냄새를 상상했다. 장터 흙먼지와 뼈에 오래된 향이 섞인 부끄럽지 않은 냄새. 냄새는 보이지 않아도 사람을 데운다는 것을 말자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사장 외부에는 시민 체험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 요리 관련 업체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시식회를 열고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국물 비교 체험 부스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말자는 줄을 섰다.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체험을 마치고 나가는 것을 봤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드디어 말자의 차례가 되었다. 진행요원은 20대 후반의 남자였다. 친절한 미소로 말자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2가지 국물을 비교해 보시고 선호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투명한 종이컵 2개가 말자 앞에 놓였다. 하나는 맑고 투명했고 하나는 뽀얗고 탁했다. 말자는 먼저 맑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첫맛은 깔끔했다. 정제된 맛이었다. 하지만 삼키고 나니 뭔가 허전했다. 맛이 단순했고 여운이 짧았다. 다음으로 탁한 국물을 마셨다. 첫인상은 투박했다. 하지만 혀 위에서 서서히 맛이 퍼져나갔다. 깊이가 있었고 복합적이었다. 무엇보다 따뜻했다. 마치 오랫동안 정성껏 우려낸 것 같은 맛이었다. 손끝이 기억을 선택했다. 탁한 국물이 더 익숙했다. 자신이 30년 동안 끓여온 국물의 맛과 비슷했다. 진행요원이 물었다. 어떤 국물이 더 좋으세요? 말자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다. 뜨거운 쪽, 길게 가는 쪽. 아, 2번째 국물 말씀이시네요. 좋은 선택이세요. 그 국물은 전통 방식으로 오랫동안 우려낸 거거든요. 진행요원의 설명을 들으며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다.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맛은 속일 수 없었다. 그때 행사장 내부에서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말자는 돌아서서 스크린을 바라봤다. 기운의 요리에 심사위원들이 별표를 주고 있었다. 최고점이었다. 카메라는 기운의 환한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땀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동료 셰프들이 축하해주고 관객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말자는 그 모습을 축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성공한 것이니까. 하지만 마음 안쪽의 작은 방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기쁨보다는 쓸쓸함이 더 컸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말자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버스 시간을 맞춰야 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말자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기훈에게서였다. 어머니, 1등 했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메시지였다. 말자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었다. 축하한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말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지하철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화려하고 반짝거렸다. 하지만 왠지 차가워 보였다. 장터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다. 가게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말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기름 냄새, 양파 냄새, 그리고 사골의 단내. 말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솥뚜껑을 열었다. 수증기가 얼굴을 감싸 안았다. 하루 종일 끓여둔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 있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혀끝에 작은 떨림이 일었다. 여전히 자신의 맛이었다. 오늘 체험 부스에서 마신 탁한 국물과 비슷한 정성이 깃든 맛. 아직 내 국밥이 나를 알아본다. 말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 사실이면 충분했다. 무대 위의 화려함보다는 이곳의 소박함이 더 진실했다. 말자는 종이에 공지를 적어문에 붙였다. 말자의 숟가락 임시 휴업, 상호 변경과 메뉴 갱신을 위한 준비. 글자 끝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 하나가 다음 문장을 부를 준비를 마쳤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점이었다. 밤이 깊었지만 말자의 마음은 오히려 밝았다.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알려줬다. 무대 위의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맛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말자의 숟가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박람회장에서 돌아온 날 밤. 말자는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눈을 감아도 무대 위 기운의 웃음과 스승 미기재라는 자막이 번갈아 떠올랐다. 속이 쓰려 뒤척이던 말자는 결국 일어나 주방불을 켰다. 솥뚜껑을 열자 국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다짐이 솟았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국밥을 팔아야 한다. 이튿날 아침 장터에 있는 간판집을 찾아갔다. 10수년 동안 봐온 낡은 간판에는 장터 국밥집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아들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아니었다. 말자는 주저없이 말했다. 내 이름을 넣어 주시오. 말자의 숟가락이라 새겨주세요. 글자는 먹빛으로, 바탕은 흰색으로. 간판쟁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장님, 이름을 전면에 내거는 건 큰 결심인데요.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하니까. 며칠 뒤 새 간판이 달렸다. 장터 골목 입구에서부터 반짝이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말자의 숟가락. 네 글자가 힘차게 빛났다. 지나던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간판을 보고 수군거렸다. 이제야 사장 이름이 올라갔네. 늦었지만 잘했어. 정분산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앉으며 말했다. 말자야, 그 이름이 딱이다. 내 숟가락 맛으로 살아온 거 아니냐. 말자는 웃으며 뚝배기를 내밀었다. 깊게 우려낸 사골 국물에 송송 썬 파가 떠올랐다. 정분산은 한 숟갈 뜨더니 감탄했다. 야, 맛이 더 짙어졌네. 이름을 걸면 힘이 더 붙는가 보다. 말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맞다. 이름을 걸면 맛도 달라진다. 점심 무렵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다. 스스로를 식품 유통업체 직원이라 소개했다. 사장님, 요즘 전통 국밥집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체인에 납품하시지요. 맛만 표준화해 주시면 됩니다. 원가 절감도 저희가 도와드리죠. 그가 내민 종이에는 세세한 조건이 적혀 있었다. 메뉴 단순화, 조리시간 단축, 맛균일화. 말자는 종이를 천천히 훑어보다가 물었다. 맛을 표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오? 남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어디서 먹든 똑같이 느껴져야 소비자가 믿고 찾습니다. 그게 요즘 세상의 기준이지요. 말자는 종이를 접어 계산대에 내려놓았다. 국밥은 끓일 때마다 달라요. 오늘 공기, 불색이, 끓이는 사람 마음까지 들어가야 제대로 된 맛이 나지. 그걸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요? 남자의 웃음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효율이 곧 경쟁력입니다. 말자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국밥은 효율로 끓이지 않소. 정성으로 끓이지. 남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결국 명함만 남기고 돌아갔다. 오후가 되자 기훈이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서영은 함께 왔지만 문 앞에서 눈치를 보다가 이내 뒤돌아섰다. 기훈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간판 멋지네요. 어머니 이름이 걸리니까 저도 이상하게 든든합니다. 말자는 대꾸하지 않고 국밥을 한 그릇 더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기훈은 눈을 내리깔고 숟가락을 들었다. 어머니, 사실 행사장에서 스승을 묻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답을 피했어요. 잘한 걸까요? 말자는 국물 위에 떠오른 기름 방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람 이름을 빼면 맛도 빠지는 법이다. 너는 이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지. 그게 다르다. 기훈은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말자는 국밥을 밀어주며 담담히 말했다. 밥은 먹어라. 배고픈 사람한테 사과는 필요 없으니. 기훈은 국밥을 떠넣으며 눈가를 붉혔다.
말자는 그저 조용히 지켜봤다. 저녁 무렵 낮에 다녀갔던 유통업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조건표 끝에 원조 장터 국밥 말자의 숟가락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사장님, 원조라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밀어붙이면 사장님 이름이 더 알려질 겁니다. 말자는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원조는 오래 버틴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요. 하지만 남이 빼앗아 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지.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말자는 손에 든 국자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안이 있소. 내 맛을 배우고 싶다면 젊은 사람들을 보내시오. 돈은 안 받소. 다만 한 그릇 끝까지 먹고 가는 게 조건이오.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 가게 불을 끄고 홀로 앉은 말자는 하루를 되돌아봤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과 장터 간판 아래 국밥 냄비가 대비되어 마음을 스쳤다. 어느 쪽이 진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일까? 대답은 분명했다. 간판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건 국밥을 먹는 사람의 뱃속이 따뜻해지는 것. 말자는 벽에 걸린 새 간판을 올려다봤다. 말자의 숟가락. 그 글자가 달빛에 살짝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말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대로 끓이기 시작했구나. 솥뚜껑을 다시 열자 남은 국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국밥을 비워낸 자리였다. 비어있는 그릇들이 쌓여있는 풍경이 오히려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말자는 다음 날부터 메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밥 하나, 수육 작은 접시, 그리고 단무지 무침. 필요한 건 그것뿐이었다. 화려한 부재료도, 보기 좋은 장식도 필요 없었다. 정성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글자를 적었다. 내일, 새 출발. 간판에 이름을 건 첫날, 글자 끝에 점 하나를 찍었다. 그 점은 작은 마침표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불씨였다. 가을바람이 제법 선선해진 어느 날 아침, 윤말자는 장터 가게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볕이 들면서 장터 골목마다 채소와 과일을 내다 놓은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추 빨간빛, 배추 초록빛, 그리고 생선의 은빛이 뒤섞여 활기를 더했다. 그러나 말자의 마음은 오늘따라 다른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며칠 전 식품 유통업체 직원이 약속대로 몇몇 청년 요리사들을 보내왔다. 체인점 계약을 거절하는 대신 젊은 요리사들에게 국밥 끓이는 법을 직접 가르쳐 달라는 말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말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맛의 길을 이어주는 거지. 청년들이 가게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다. 3명이었는데 모두 2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긴장한 듯 서로 눈치를 보며 주방 앞에 섰다. 말자는 앞치마를 매만지고는 그들을 바라봤다. 여기 오는 길 쉽지 않았을 게야. 국밥은 장터 흙냄새와 함께 끓여야 진짜 맛이 나거든. 도시 주방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냄새일 게다. 청년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사장님, 저희는 호텔 주방에서 주로 배웠습니다. 국밥은 처음이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자는 미소 지으며 큰 솥뚜껑을 열었다. 뽀얀 김이 솟구치자 청년들의 얼굴이 순간 희미하게 가려졌다. 맛은 교과서가 아니라 손끝에서 나온다. 자, 오늘은 국밥이 뭔지부터 배워보자꾸나.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이 분주했다. 말자는 양파 껍질을 벗기는 법부터 가르쳤다. 껍질을 대충 뜯어내면 국물이 탁해지기 때문에 손끝으로 단단히 눌러 깨끗하게 벗겨야 했다. 파를 송송 썰 때도 칼이 아니라 손의 리듬으로 자르라고 했다. 청년들은 처음에는 서툴렀다. 국자 잡는 손목이 덜덜 떨리고 불 조절도 익숙지 않았다. 그러나 말자는 화내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다가
차근차근 조언을 건넸다. 불은 너무 세면 안 돼. 사람 성질도 그래. 세게만 나가면 오래 못 버틴다. 약불에 오래 끓여야 속까지 우러나지. 하루 종일 반복된 칼질과 국자질에 청년들의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들 눈빛은 점점 진지해졌다. 국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월과 정성이 쌓여야 완성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해가 지고 첫날 교육이 끝났을 때 말자는 청년들에게 국밥 한 그릇씩을 내밀었다. 그들의 손으로 함께 끓여낸 국물이었다. 세 명은 동시에 숟가락을 들었다. 김이 올라오며 얼굴을 감쌌고 한 모금 삼킨 뒤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 따뜻합니다.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청년 중 한 명이 감탄하듯 말했다. 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국밥이다.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거다. 며칠이 지나자 청년들은 점점 능숙해졌다. 칼질 소리도 경쾌해지고 국자를 저을 때의 손동작도 부드러워졌다. 손님들도 변화를 눈치챘다. 사장님, 요즘 국밥이 더 맛있어졌네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정분산이 의자에 앉아 묻자 말자는 슬쩍 웃었다. 비결이랄 게 있나? 젊은 피가 함께 들어갔을 뿐이지. 정분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청년들을 바라봤다. 좋네. 국밥의 세대가 섞이니 맛도 더 깊어지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기훈이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주방 안으로 들어와 청년들과 함께 끓고 있는 솥을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도와도 되겠습니까? 말자는 놀란 눈길로 그를 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겸손한 눈빛으로 어머니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로? 기훈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박람회에서 상은 받았지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요리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말자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국자를 건네주었다. 그럼 오늘부터는 내 자리도 여기다. 기훈은 두 손으로 국자를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말자는 가게에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간판에 스며들었다. 말자의 숟가락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다. 주방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웃으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기훈도 함께였다. 그 모습에 말자의 마음이 서서히 풀렸다. 지금껏 서운함과 배신감으로만 가득했던 가슴이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졌다. 몇 달 뒤 장터 축제에서 작은 무대가 열렸다. 주제는 전통의 맛, 미래로 있다였다. 그 무대 위에 청년 요리사들과 함께 기훈이 올랐다. 그리고 관객석 한편에서 윤말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엔 스승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기훈은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장터 국밥집에서 배웠습니다. 제 스승은 윤말자 어머니입니다. 순간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말자는 고개를 숙여 눈시울을 훔쳤다. 이번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자랑스러움 때문이었다. 축제가 끝난 뒤 청년들은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와 솥을 지켰다. 말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이 맛은 너희 몫이다. 나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국밥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는 걸.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훈도 함께였다.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말자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 이제야 제대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같네. 돈이 아니라 숟가락 한 번의 힘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말자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셨다. 국밥 냄새와 가을바람이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다. 마음 깊숙이 평생의 무게가 내려앉는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렇게 윤말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숟가락 하나가 전해준 따뜻한 힘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도 삶에서 자신만의 국밥, 자신만의 숟가락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 이어가요.